그러면 바로 저희 세미나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파7, 알파5 제품 소개 프로마케팅팀 유주상 담당 뜨거운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니코리아 프로마케팅팀 유주상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7R 마크5 런칭 로드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파트 2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품 스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티잔 강성우 작가님과 함께 프로 작가들이 어떻게 알파7R 마크5를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7R 마크5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로 이제 스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AI 프로세싱 유닛이 적용이 되어서 피사체를 인식할 때 AI가 직접적으로 피사체를 추적하고 판단하고 피사체를 정확하게 포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적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AI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1900년도 초반부터 나왔고 저희가 보통 쇼핑몰을 이용할 때 혹은 유튜버를 이용할 때 저희가 원하는 관심사가 추천이 뜨게 되죠. 그래서 쇼핑몰 제품을 사더라도 제가 원하는 제품들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천이 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되어 있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 얼굴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 알파7R 마크5에 사용된 이제 딥러닝 기술은 얼굴 인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사체를 AI 프로세싱 유닛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물부터 곤충, 그 다음에 동물, 탈 것에는 이제 비행기부터 자동차, 기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 가장 아마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인물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AI가 어떻게 인물을 잡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다음과 같이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이 뒤로 걸어가고 있는데 AI가 정확하게 피사체를 사람이구나 인식을 해서 피사체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알파7R 마크4 혹은 기존 바디들은 이제 리얼타임 트래킹이 피사체를 분석을 하게 되죠. 다만 이렇게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AI 프로세싱 유닛이 적용된 알파7R 마크5는 다음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피사체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피사체가 먼저부터 걸어오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알파7R 마크5로 추적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프레이밍 안에 3분의 1보다 더 작아질 때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몸통으로 정확하게 추적을 하게 되고 모델이 가까이 왔을 때는 얼굴, 눈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FX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 명의 얼굴이 있을 때 누구를 추적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아마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추적할 얼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추적할 얼굴을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지 조그 다이얼로 간단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쪽 체험존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모델뿐만 아니라 옆에 저희가 직원분들을 한 명 세워 놓을 테니 같이 한번 추적할 대상을 찾아서 어떤 분들을 추정할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부터 탈 것, 곤충, 동물들을 피사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적용이 돼서 피사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으니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파7R 마크5로 오면서 가장 발전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기존에 저희 알파7R 마크4로 사람을 촬영했을 때 특히 50mm f1.2 같은 경우로 굉장히 개방 촬영을 했을 때 눈매 혹은 눈썹, 눈꺼풀 쪽에 초점이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눈동자에 정확하게 AF를 맞춰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출시되기 전에 비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알파7R 마크4, 알파7R 마크5인데 기존의 눈꺼풀에 좌측의 사진은 눈꺼풀 쪽에 초점이 맞으시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마크 5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델의 동체에 초점이 맞았고 모델이 사실 당일날 이제 렌즈를 끼게 됐는데 그 렌즈의 질감까지도 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찍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동공 쪽에 초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환경에서도 실험을 해봐도 동공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F 포인트가 69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사진을 찍을 때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보를 찍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영상을 찍을 때는 헤드룸을 약간 잘라내서 찍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7R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IEF가 작동하지 않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로 영역이 더 늘어나면서 IEF 쪽이 훨씬 더 AF 포인트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3에서 진행해 주신 현수 작가님이 직접 닌자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훨씬 더 동물 IF를 추적하는 그 속도, 정확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눈이 보일 때는 IAF 쪽으로 정확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뒤쪽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동물 몸체 쪽으로 이렇게 또 추적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을 손쉽게 촬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류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류 쪽에서도 AF 포인트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조류 작가님들이 이 조류의 몸통을 맞추는 건 와이드로 했을 때 굉장히 쉬웠으나 눈에 정확하게 초점 맞춰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I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서 IAF가 동물 새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작새도 다음과 같은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6100만 화소 R 시리즈이기 때문에 크롭을 했을 때 이런 디테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조도 찍고 크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디테일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곤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이 이 부분을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곤충 자체를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직접 한번 촬영을 했었고 나비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비 사진을 찍고 또 크롭을 해서 확대를 했을 때 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저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AF가 이제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 것입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물체가 비행체라고 인식이 되는 게 지금 좌측 하단에 AF-ON 위쪽에 비행기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F 추적이 기존에 저희 출시되어 있는 바디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컷을 촬영을 하고 크롭을 했을 때 실제 조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 것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연 이 탱크까지도 인식을 할까라고 했었는데 탱크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탱크의 몸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저희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자동차를 찍게 되면 자동차의 몸체 부분이 아니라 헤드 부분, 앞쪽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을 찍으시는 작가님들도 정확하게 앞쪽에 프레임 초점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흔들림 보정,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와 결합되는 부분이 아니라 바디만 8스타 이미지 흔들림 보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디 단독으로 흔들림 보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흔들림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7R4, 기존 7R4로 찍었고 7R5로 우측에 찍었을 때 약간 짐볼 느낌이 가미되는 느낌으로 핸드헬드로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이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핸드헬드로 약간 이런 어떤 기둥 쪽에 기대인 상태로 촬영했을 때 5초의 장노출을 생각도 없이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노출 촬영 과연 이게 1초 이상이 가능할까라고 했었는데 저는 손을 좀 떨다 보니까 3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5초 장노출 사진을 확대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빛갈라진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빛갈라짐이 만약에 흔들렸다라고 했을 때 이 알갱이가 굉장히 커졌을 텐데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렌즈, 다음 지원 렌즈를 사용했을 때 액티브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mm 사실 망원 렌즈 부분에서 이 흔들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영역인데 70mm로 찍었을 때 우측처럼 짐벌에 올린 것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로 설정을 하고 바로 영상을 찍었을 때 짐벌이 없는 상황일 때 액티브 모드를 활용한다면 후반부에 약간 크롭이 되더라도 이렇게 짐벌 느낌을 내는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화소가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6100만 화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면 조사형 센서가 적용이 되었죠. 기존의 알파7R 마크4는 비욘즈 X 이미지 프로세서였다가 XR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처리 속도가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더 좋아진 부분이 있고 확대를 했을 때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100만 화소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나무를 찍고 또 크롭을 해서 확대했을 때 어떤 나무의 세수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찍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IFC 건물인데 IFC 건물을 옥상으로 올라가서 디테일을 한번 확인해보고자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봤을 때 앞쪽에 탑코어 쪽에 지어지고 있는 공사장 건물의 굉장히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한번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도는 100에서 32,000까지고 박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서가 좋아졌기 때문에 고감도 쪽에서 노이즈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이즈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좀 극한 상황에서 노이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32,000에서 바로 시작을 했고 좌측이 알파7R4, 우측이 알파7R5입니다. 좌측이랑 우측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더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 노이즈 아마 화면에서 아마 TV 화면으로 더 잘 보이겠을 텐데 어떤 노이즈가 더 크게 보실까요? 좌측 사진 혹시 손 들어주시면 땡땡 노이즈인데 노이즈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컬러 노이즈 맞습니다. 혹시 상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컬러 노이즈가 굉장히 억제되었다. 네, 축하드립니다. 컬러 노이즈가 굉장히 억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반 모션, 사진을 촬영하거나 룰 촬영을 하시고 후반 모션을 하실 때 컬러 노이즈가 발생하면 이제 라이트룸에서 컬러 노이즈를 제거를 올리더라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컬러 노이즈가 억제가 되어서 아마 이미지 퀄리티 조금 더 ISO를 높인 상황에서도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R 센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연사를 찍었을 때 굉장히 좋아졌고 일단 2부 강상우 작가님이 실제 슈팅 리포트를 진행하면서 연사로 모델을 30장 정도를 찍었을 때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첫 장과 끝 장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룩이 알파7R 마크5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경우에는 표준 룩부터 필름 룩, 모노 룩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아마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룩은 아마 로우 촬영을 하시고 후반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닐 것 같고 JPG에서 이미지 이제 결과물을 최종 도출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탠다드로 촬영했을 때 다음과 같고 소프트 IP 인물 촬영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급하게 JPG로 결과물을 뽑아내야 될 때는 소프트 IP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쨍한 풍경 이미지를 쓸 때 비비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 스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킨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알파7R 마크5에는 소프트 스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로세서가 좋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모델이 마스크를 벗더라도 혹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갑자기 프레이밍 인 했을 때도 정확하게 소프트 스킨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스틸에서는 아마 촬영을 하시고 후반 포토샵에서
피부를 이렇게 리터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플러그인 필터를 적용하신다든가 이렇게 많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영상에서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후반부에서 이 얼굴만 그 AI로 따가지고 이렇게 다비치 리졸버에서 후반 편집하기에는 너무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후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따 보실 알파 7R 마크 5로 진행될 영상에서도 소프트 스킨을 적용한 상태로 최종 결과물까지 뽑아내서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 7R 마크 5는 8K 영상이 지원됩니다. 24p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픽셀 빈이 없는 8K 24p가 적용되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제 강대훈 작가님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8K로 찍은 영상이고 미국에서 찍었고 지금 아마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디테일이 있고 8K 촬영을 진행했을 때 아시다시피 납품은 FHD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재생이 되었습니다. 납품은 FHD로 진행하더라도 8K로 찍게 되면 크롭할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더 여유 있게 해상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put my love in a locket, lost it, even though you promised. Thinking that we fight this, never end up like this. Like good tightness, the irony is priceless. Leave me in a crisis, leave me like a side chick. Violent, I'll never be a silent, never be around it, man. Lying, I'm done with all your lying. I'm cutting up a line and I'm leaving. 'Cause it ain't worth it to be someone who's just convenient for you to be. And it's so hurtful to think all this time you were just pretending to be into me. Pick up us in your wallet, cocked it, found it where you dropped it. Guess you went and cropped it, took that thing and chopped it, squashed it, lost it. Now it's in the carpet, shredded it up like garbage. Can't believe my love was in your locket, locked it, got me in your pocket, got to go and park it. 'Cause it ain't worth it to be someone who's just convenient for you to be. It's so hurtful to think all this time you were just pretending to be into me. 네, 안대훈 작가님이 촬영한 영상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혹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일단 감독님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빠듯했기 때문에 AI로 얼굴을 따서 소프트 스킨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저희가 뭐 일주일 만에 이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못 맞추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킨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된 영상이고 8K로 찍고 크롭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유 있게 해상력을 좀 사용을 해서 8K를 좀 찍었고 중간중간에 아마 짐벌이 안 썼는데 약간 흔들림이 보정된 느낌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대훈 작가님이 미국에서 그 짐벌을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잊어버릴 이슈가 좀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핸드헬드로 찍고 액티브 모드로 찍어버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K가 어느 정도 찍힌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고 FZ 맥이 다 닳을 때까지 8K 영상이 촬영이 됐습니다. 저희 스펙상으로는 이제 30분 이상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AVC-S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이제 H.265 코덱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XAVC-HS 코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8K 영상 같은 경우에는 H.265 중간에 XAVC-HS 코덱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이 포맷이랑 오리트라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죠. XAVC-S-I도 새로운 코덱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 니트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을 찍으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찍으실 때 아마 더 좋은 코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K, 24p, 30p로 찍었을 때 6.2K 오버샘플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한 해상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좀 적합한 바디지만 영상 기능이 굉장히 다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X에 들어가 있었던 그 영상 기능들이 다 추가가 되었고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나 포커스 맵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상 좀 더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말씀을 주셨던 스위블, 틸트 두 가지 액정이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 마케팅 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 작가님들과 많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 7대3 정도 비율로 사진 작가님을 7로 만나고 있고 3 정도로 영상 감독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영상 감독님들은 무조건 스위블이 좀 편하시다. 근데 7쪽에 공부하고 있는 사진 작가님들은 틸트가 훨씬 편하다. 스위블로 했을 때 2번의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4축 멀티앵글 LCD로 통합이 되면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따 뒤쪽에 체험하시면서 4축 멀티앵글 LCD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파인더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기존에 출시하고 있는 바디처럼 한쪽 면으로 넣었을 땐 SD 카드가 2개가 들어갔고 반대면으로 넣었을 땐 CFA 카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알파 7R 마크 4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셨던 부분이실 텐데 버퍼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상을 바로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왼쪽에 알파 7R4보다 알파 7R 마크 5로 갔을 때 지금 R4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져 벌써. 그래서 R5 같은 경우는 연사를 길게 찍었을 때도 굉장히 도포 용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가에도 적합하게 바디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사진, 영상, SNQ 모드를 조절해서 메뉴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 종료 시 이제 셔터막이 닫히기 때문에 셔터 이 커튼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렌즈 쪽에서 교환을 하시면서 이물질이나 이런 먼지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덜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당 7만회 진동 초음파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알파 7R 마크 5에 대한 특징적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프로 작가님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